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110년 역사상 가장 큰 정책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. 오늘 배경에 딱 깔리신 이분이 누군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법도 해요. 네, 이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,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단 한 권의 책만 딱 읽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교수님의 책을 읽으라고 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제가 읽었던 그 주식 투자 책 중에서도 가장 감명이 깊었고, 그래서 이분을 저도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인데, 이름은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경제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이름 있는 학교가 이제 와튼스쿨이라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있는 그 와튼스쿨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, 와, 저는 이분이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시는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 막 완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더라고요. 예. 지금 연준의 정책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제목도 이래요.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110년 역사상 가장 큰 정책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. 와튼 교수인 제레미 시겔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급격한 경기 침체는 뭐 두말 할 거 없이 경제 위기인 거죠.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시겔은 지난 2년은 연준 110년 역사상 가장 큰 정책 실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.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, 요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. 왜 지난 2년 동안 110년 역사상 가장 큰 정책 실수를 하냐. 일단은 보면은 이제 바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2년 전에 2020년 이제 팬데믹이 있었죠. 그리고 금리가 이제 0%가 되고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어요. 이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거 인플레 일시적이다. 그리고 우리 2024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. 절대 안 올린다. 뭐 이런 말하고, 사실 정말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징후들이 쫙쫙쫙 나오고 할 때는 막상 그럴 때는 전혀 미동도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결국에 물가가 8에서 9% 여기까지 올라가게 됐고, 금리도 지금 3%를 넘어서 지금 4%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잖아. 너네 이런 정책적인 거를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냐, 이런 거죠. 그리고 사실 이 뒤에 더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. 이거는 뭐 그래 실수였다고 뭐 칠 수도 있죠. 그래 실수였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한 번 실수했으면 이제 배워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요. 수요일 연준은 업데이트된 점도표에 따라 금리를 75bp 추가 인상했으며 2023년 초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 9월 FOMC에서 0.75%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. 그래서 현재 3.25%인데 근데 이제 올해 말까지 2022년 말까지 4.4% 그리고 2023년 말까지 4.6%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생각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스탠스다. 그리고 파월은 4.75%까지 최대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플레 잡힐 때까지 그냥 금리 올릴 거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. 모든 상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할 때 파월 의장과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. 옛날에 2022년에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2022년에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. 그리고 우리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던 거를 이제 찝어 주셨습니다. 이제 똑같은 상품과 자산 가격이 모두 하락할 때 이제 근데 원자재나 자산 가격들 막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거 하락하는데 연준이 2023년까지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완고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막 원자재 가격 오르고 자산 가격 오르고 지금 막 다 오르고 시장 미쳐 날뛸 때는 아니야 이거 일시적이야 금리 안 올려도 돼 이러다가 지금은 막 금리 올려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 잡히고 부동산 가격 잡히고 이제 막 그런 것들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신호가 막 보여지는데 근데 왜 아직도 금리를 그렇게 미친 듯이 올리고 있냐 왜 또 바보같이 하고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시겔은 유가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이 2022년 초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택 가격과
주택 건설 활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니까 야 유가 2022년보다 지금 더 떨어졌어. 그리고 주택시장 이제 꺾였다고. 근데 왜 아직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려는 그런 걸 하고 있어. 예, 그런 거죠. 하락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임금이고,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임금이다. 그런데 임금은 따라잡기 모드에 있습니다. 그들이 밀어붙이는 인플레이션을 주장하지 마십시오. 이 말도 되게 중요한데요. 요 말이 뭐냐면,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가가 오른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틀려 먹었다는 거죠. 예, 이게 틀려 먹었다. 임금이 왜 오르는지 보면은, 임금이 오르는 건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 팍팍해져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. 그래서 이때 임금이 오르는 거다.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뒤늦게 얘는 따라가는 거다, 물가를.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왜 임금이 올라갔다고, 임금이 안 떨어진다고 너네들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. 지금 너네 자꾸 왜 후행지표만 보는 거냐. 지금 선행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자꾸 후행지표만 보고 이 후행지표대로 움직이니까 너네가 자꾸 시장보다 더 뒤처져서 그렇게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러는 거다. 왜 그런 얘기인 거죠. 연준이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반대편에서도 1년 전에 저지른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때도 경제를 선행해서 그걸로 이제 정책을 했던 게 아니고 한참 뒤늦게 경제는 이미 나올 것 다 넣은 상태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는 이미 꺾인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올린다거나 물가가 이제 곧 엄청 치솟을 거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거나, 요런 이제 반대로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한다. 또 똑같이 하고 있다. 그런 거죠. 시겔의 말에 따르면 연준은 불과 몇 개월 후 금리가 예상되는 곳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매우 형편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불과 1년 전 이번 주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 중앙값은 2020년 말까지 1% 미만이었고 2024년 말에는 1.75%였습니다. 오늘날 연준 기준금리 일정 범위 내에 있습니다. 지금 이제 3%고 올해 말까지 4.5%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말이 그냥 너무 훅훅 바뀐다는 거죠. 시겔은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 조치가 주가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, 연준의 긴축 조치가 2023년까지 계속된다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. 나는 매우 화가 난다. 2020년과 2021년에는 너무 쉬웠고, 그러니까 이거 샤워실의 바보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, 그 경제 정책을 하는데 이제 좀 바보같이 할 때 그런 현상을 이제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렇게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, 그래서 우리가 물 온도를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는데, 물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면 갑자기 확 엄청 뜨거운 물로 이제 바꾸고, 그러면 이제 물이 엄청 뜨거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뜨거워하면서 갑자기 확 완전 차가운 물로 바꾸고,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그런 적절한 온도에 우리가 맞춰서 샤워를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정책을 하는 거다. 뭐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, 그러다가 경기 침체 오면은 무지막지한 돈을 뿌리고,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오면은 또 막 무지막지한 그렇게 긴축을 하고, 이런 바보 같은 행태를 한다. 그 얘기인 거죠.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금리를 낮추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강요받을 것이라는 말은 결국엔 그거죠. 경제 위기가 와서 너네들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훨씬 더 빨리 찾아올 거라고 시겔 교수님은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시겔 교수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뭐 당연히 맞겠지만, 우리 시겔 교수님은 당연히 맞겠지만 한번 보면은, 일단 이게 이제 목재 가격이에요. 목재 가격을 보면은 지금 벌써 5년 전 가격까지 돌아왔다는 거죠. 그리고 원유 가격을 보면은 2021년 딱 1년 전 가격까지 이미 내려왔다는 거죠.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보면은 딱 1년 전 가격까지 거의 이제 내려와 가는 수준이고, 그다음에 뭐 옥수수 가격 같은 것도 봐도 이제 1년 전 가격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내려온 수준이다. 이미 이 모든 원자재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 이 비용들의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졌고, 심지어 부동산 가격도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꺾였잖아요. 이제 여기 꺾였단 말이에요. 이거를 이제 1년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딱 꺾였는데, 부동산 시장도 꺾였다는 게 이제 보여주는데 왜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, 이런 거죠. 모든 선행지표들도 다 꺾였고, 심지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표는 아닌데 근데 이 가격마저도 이미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고용시장이 탄탄하다, 뭐 임금이 떨어지지 않았다, 우리는 아직 뭐 인플레이션이 CPI, 그리고 CPI도 말씀하셨는데, 이 CPI
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품 가격이나 요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상승하고 나서야,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. 후행 중에서도 가장 후행 지표인 이 물가 지표를 보고 경제정책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110년 만에 가장 큰 연준의 정책 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, 이걸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시겔 교수님의 이야기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, 아니면 뭐 연준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이제 또 믿고 계시는지. 예, 저는 시겔 교수님의 의견이 조금 더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네요. 3개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안 됐나요? 다시 벌어졌나요? 네, 3개월물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제가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인 거고, 그때부터는 경제위기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전에 영상도 올려드렸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,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빵 뛰면서 이제 0. 이렇게까지 벌어졌었어요.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한 방에 다시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, 저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벌어졌어가지고, 야, 이거 진짜 연준이 말한 대로 4.5%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?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근데 어림도 없이 다시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뭔가 딱 그런 건 없어서 역전될 때까지 그냥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역전되면 진짜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